8강 동편체의 창시자 송흥록 편입니다. 송흥록은 어릴 때부터 나이에 비해서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 또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6살 때부터 명창 권사무득의 고수로 활약했던 아버지 송첨지에게 춘향가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타고난 성량과 맑은 성음, 그리고 12살 때부터 백운산에서 월강선사의 도움을 받으며 쌓은 10여 년의 독공으로 마침내 월강선사로부터 이제 너의 소리는 신의 영역에 이르렀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나가면 불세출의 명창이 되리라. 이제 그만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축복을 받으며 하산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 드높은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송흥록에 관한 일화는 그의 명성만큼이나 전설적인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송흥록은 공동묘지를 헤매고 다니다가 어느 옛 무덤 속에서 잠이 들어 꿈속에서 귀신들로부터 귀곡성을 배웠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뛰어난 성음을 익힌 그가 어느 땐가 진주 관찰사의 부름을 받고 촉성루에서 옥중가를 부를 때였습니다. 소리를 듣는 이들은 송흥록이 이끄는 대로 춘향의 비통한 심정에 몰입되어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그의 소리가 귀곡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바람이 일고 수십 개의 촛불이 일시에 꺼지면서 하늘로부터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청중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였다는 신화와 같은 일화가 지금까지도 여러 소리꾼들의 입에 의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옥중가가 실린 판소리 장단은 진양조입니다. 송흥록이 가다듬어 예술적 품격을 완성한 장단이 바로 이 진양조 장단입니다. 당초 진양조 장단은 송흥록의 매부였던 김성옥이 창제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30대의 요절한 그를 대신해서 송흥록이 진양조 장단을 본격적으로 판소리 바탕소리에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양조를 음악적으로 제대로 완성한 사람이 바로 송흥록 명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음조와 호령조를 새로이 가미하고 여산폭포, 호풍환호, 천변만화, 만화방창, 한소리라는 평가를 얻을 정도로 다양한 속도와 소리조의 변화를 통해 변화무쌍한 판소리적 기교를 완성해냅니다. 호방하고 씩씩한 남성적 기질을 표현하는 동편체 소리를 확립한 것이 바로 송흥록 명창입니다. 따라서 송흥록을 동편체의 시조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정도 많고 한도 많은 우리 민족 정서를 끌어낼 수 있는 진양조 장단의 출현이야말로 판소리를 한 발 더 발전시켜 대중과 함께한 일대의 발전적 전기가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왕이란 칭호는 오직 한 사람, 송흥록 명창에게만 붙여지는 경칭입니다. 그의 칭호로 보자면 소리꾼 중에서는 견줄 리 없고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지존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왕이라는 경칭은 송흥록과 비슷한 연배로서 그와 함께 19세기 전반기의 소리판을 주름잡았던 전기 8명창 가운데 한 사람, 모홍갑이 송흥록에 바친 것입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최초의 소리꾼으로 벼슬을 받은 어전광대가 바로 모홍갑입니다. 평양감사 부임도는 현재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죠. 대동강이 옆으로 흐르는 능라도에서 많은 관리들 앞에서
이 명창 모홍갑이라고 선명하게 쓰여져 있는 이 풍속도가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이 서리꾼으로는 최초로 헌종 임금 앞에서 벼슬을 받고 가창을 한 모홍갑 명창입니다. 모홍갑이 어느 날 전라 가명에서 벌어진 소리판에서 말로만 듣던 송흥록과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모홍갑은 특히 적벽가가 장기였는데 그가 폭포수 쏟아지는 듯하는 덜미 소리를 내면 십리 밖까지도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가 먼저 소리판에 나섰지요. 선화당, 즉 감사가 진무하던 그 장소에서 전라감사를 비롯하여 각 고을 수령 방백과 관기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넓은 뜰에도 청중들이 가득했지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의 적벽 대전을 듣는 이들은 모두가 손에 땀을 쥐었고 소리를 마치자 청중의 박수갈채와 탄성이 장내를 뒤덮습니다. 그러나 이도 잠시 뒤이어 송흥록 명창이 대상에 나서자 선풍도고로의 자태에 청중들은 와하는 탄성을 연발합니다. 이렇게 좌중을 압도한 송흥록은 춘향가를 들고 나와 방자의 익살로 청중을 웃기고 이별 대목에서는 눈시울을 적시게 했고 귀곡성에서는 소름 끼치는 성음으로 몸을 떨게 했습니다. 이처럼 송흥록의 뛰어난 인물치레와 격조 높은 창, 절등한 기에는 모홍갑이 도저히 미치지 못할 경지였다고 합니다. 그는 송흥록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후 전라도 각 고을 신청을 소집하고 전주 신청에서 개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송흥록을 가왕으로 떠받는 봉대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후진을 지도하며 전북 전주에서 말년을 보내던 모홍갑 명창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구경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소리꾼은 바로 한때 모홍갑 명창과 송흥록 명창의 고수였던 주덕기 명창이었습니다. 주덕기는 관객들의 감탄하는 소리에 우쭐해하며 자신이 모홍갑과 송흥록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지요. 이에 나 모홍갑은 부족한 소리꾼이로되 송흥록 선배님은 불세출의 절창으로 가왕으로 떠받고 있거늘 무리하게 짝이 없다 하며 함께 소리로 우열을 가려보자고 제의하게 됩니다. 모홍갑 명창은 이미 연로하여 앞니가 다 빠졌기 때문에 순음으로 그 유명한 춘향가 중에 이별가 대목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덕기는 빼어난 절창으로 얼굴이 홍당무처럼 변하며 모홍갑과 청중들에게 크게 사죄했다는 일화가 전합니다. 이때 부른 모홍갑의 소리는 매우 특이하고 아름다워서 다른 소리꾼들이 도저히 따라 부르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이것이 유명한 강산제 더놈, 그러니까 첫 번째 명인 박유정이 창안한 강산제와는 다른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 주덕기 명창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소리가 오늘날까지 남아 그의 자취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사에서 19세기 초반은 전기 팔명창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판소리는 12바탕이 완성되고 수많은 명창들의 판소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대중과 함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때 주도적인 활동을 했던 이가 바로 가왕 송흥록 명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